안녕하세요, 선자입니다. 지금 밖에 날씨가 엄청 따뜻합니다. 와, 24도예요. 24도고 안쪽에 베란다 안쪽의 온도는 2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 틈새 거리대에 내놨던 콩분들 벌써 조금 예뻐진 것 같다라는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일광욕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자,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베란다 벽 쪽으로 해서 제가 틈새 선반을 이렇게 놔뒀잖아요. 요 틈새 선반에 있는 다육이들을 제가 창틀에 놓고 노숙을 시키는데요. 보통은 제가 한 3월부터 12월까지 창틀에서 반 노숙을 시킨답니다. 아무리 이제 베란다 안쪽 창틀이라고 해도 겨울에는 냉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12월부터 한 3월 초 요 정도까지는 이렇게 베란다 안쪽 벽 쪽에 바짝 붙여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요것들은 제가 이제 분갈이를 했어요. 분갈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풀분에 심어놨다가 누가 다육이 좀 키워보고 싶다, 선물해달라, 그렇게 말을 하면 풀분에 분갈이를 해가지고 선물을 한답니다. 구매했을 때 오는 요런 풀분들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심어가지고 놔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제가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사각풀분에 예쁘게 심어놓은 애들도 있답니다. 자, 요 틈새 선반이 좋은 점이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여기가 싹 비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다 분해를 해가지고 접어서 보관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좋거든요. 요게 뭐 목재 선반이라든가 철제 선반이면 접는 게 불가능해서 보관도 불편할 텐데, 요건 이제 플라스틱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보관이 가능하고 또 가볍고 물세척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틈새 선반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오늘은 요 4단 선반 이제 원래 제가 창틀에 놓고 노숙을 시키는 그 자리로 옮겨줄 겁니다. 요런 틈새 선반은 다이소 가셔도 구매하실 수 있어요. 5,000원이면 구매하실 수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저렇게 3단일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집 창틀 선반에 쏙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를 검색을 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거를 한 3개를 구매해가지고 저렇게 보조 선반으로 하나 사용을 하고, 또 이렇게 좀 큰 화분들 올려놓고 제가 창틀에서 노숙을 시키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이 창틀의 폭도 다르고요, 길이도 달라요. 그래서 저보고 이거 어디서 샀냐, 링크 보내달라 하셔도 본인 집에 맞아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 낭비 안 하시려면 본인 집 창틀 사이즈를 줄자로 재셔가지고 쿠팡에 틈새 선반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금액대도 다양하고 뭐 3층 선반, 4층 선반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본인 집 사이즈에 맞는 제품으로 구매를 하세요. 저는 선자님이 쓰는 거 알려주세요 하면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돈이 또 나가요. 요 자체만으로는 저처럼 이렇게 진열하실 수 없고요. 또 파생 상품이 별도로 구매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선반이 요 밑에가 바닥면인데 제가 요만큼을 띄워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 안쪽에 제가 뭔가 덧대놨습니다. 그런 것도 다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집 사이즈에 맞지 않으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방금 보여드린 틈새 선반이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노숙을 하는데요. 이쪽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저 창틀에 틈새 선반을 올릴 거거든요. 요 틈새 선반에 올라가 있던 다육이들을 다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저는 요런 틈새 선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이 틈새 선반의 목적이 정말 말 그대로 틈새에 끼워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예를 들면 냉장고랑 벽 사이에 한 15cm 정도 되는 이런 틈새가 있을 때 그런 틈새에 끼워놓고 사용할 수 있는 선반 목적으로 나왔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꺼내서 여기다가 뭐 양념 같은 거 일자로 진열해 놓고 사용하고 다시 이렇게 쑥 집어넣고 하는 그런 용도로 나온 거랍니다. 틈새 선반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돼서 밑에 바퀴를 달 수가 있는데, 저는 바퀴가 필요 없고 또 바퀴를 사용하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떼어서 버렸습니다. 원래 좁은 틈새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선반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원래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렇게 놓고 사용을 하는 거죠. 애초에 여기다가 저는
요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봉플라워, 명플라워 화분을 집어넣을 목적으로 요 화분 사이즈를 측정을 했고요. 또 우리 집 창틀하고도 사이즈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창틀의 사이즈도 측정을 했습니다. 뭐 가로 세로 길이도 다 측정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집 창틀에도 쏙 들어가면서 이렇게 또 제가 진열해 주고자 하는 화분들도 쏙 올라갈 수 있는 요런 틈새 선반을 검색을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제품을 구매를 한 건데 굳이 이 제품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안쪽이 굉장히 깊거든요. 깊어서 좀 지저분합니다. 여기다가 화분을 넣으면 통풍이 안 돼요. 이렇게 화분이 아예 한 80%가 쏙 들어가 버려가지고 화분의 모습도 볼 수가 없고 통풍도 안 돼요. 화분이 쏙 들어가 있어서. 보통은 이렇게까지 깊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집 사이즈에 맞춰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 제품을 구매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화분을 좀 꺼내줘야 돼가지고 이런 모종판이거든요. 이거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쓰는 모종판이에요. 엄청 크거든요. 요거를 잘랐습니다. 이게 진짜 커요. 구매하면 엄청 큰데 요거를 2칸씩 해서 이렇게 잘라서 요게 한 3cm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화분을 살짝 꺼내줄 목적으로 이 모종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요거 제가 작년에 보여드렸더니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거 단종돼서 안 나와요. 저도 구매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몇 년 됐는데 안 나온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화분을 넣으면 되는데 이 모종판이 다 구멍이 있기 때문에 화분 다리가 쏙쏙 빠져요. 이렇게 화분을 넣어놓으면 좀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깔망을, 집에 요런 깔망 많이 있으시잖아요. 또 요런 깔망을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넣었답니다. 요 위에다가 이제 화분을 올려주면 이렇게 화분도 살짝 꺼내주면서 아까는 요만큼이 이 틈새 선반 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요렇게 제가 모종판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화분을 꺼내주니까 요 화분의 예쁜 모습도 보이고 또 화분이 이 선반 안에 갇혀있는 것보다 이렇게 띄워주니까 더 통풍에도 도움이 될 것 같죠. 저는 애초에 이 화분을 올려줄 목적으로 이 화분 사이즈랑 또 저희 집 창틀 사이즈를 측정을 해서 몇 날 며칠을 검색을 해봐도 이 제품밖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하고 요 뭔가 밑에 대줄 수 있는 요게 필요해가지고 요 모종판을 잘라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깔았는데 굳이 이 제품을 살 필요는 없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이 틈새 선반을 이제 저기 창틀로 옮겨야 되는데 창틀을 자세히 보시면 요게 요 부분이 가장 튀어나와 있거든요. 요거랑 요거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 이 창틀이 이렇게 반반하지가 않아요. 여기가 살짝 이렇게 라운드가 져 있거든요. 창틀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로 틈새 선반을 올리면 불안해요. 강풍이 불면 기우뚱기우뚱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다이소에서 파는 타공판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깔아줍니다. 엄청 더럽죠? 요게 매년 썼던 거라서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자, 이 타공판을 이렇게 창틀에 넣어주시면 쏙 들어가거든요. 양쪽으로 나란히 이렇게 2개를 대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높낮이가 이제 반반해졌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틈새 선반을 올려주면 돼요. 자, 틈새 선반을 창틀에 올린 모습입니다. 타공판을 밑에 대었기 때문에 이 선반이 닿는 면적이 더 넓어졌죠. 저는 이제 4단을 올렸지만 3단만 올리시는 게 가장 안정감 있고요. 4단 이상으로는 절대 올리지 마세요. 이 틈새 선반의 폭이 아주 좁잖아요. 15cm, 뭐 17cm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앞으로 쏟아집니다. 강풍이라도 불면 이 선반이 앞으로 쏟아져서 화분도 깨지고 다육이도 상하고 그러니까 절대 4단 이상 올리지 마시고 이렇게 3단, 4단 정도만 올리셔서 안정감 있게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절대 방충망은 열지 않습니다. 이렇게 창틀에다가 선반 올려놓고 방충망 활짝 열어놓고 외출하시는 분들 없겠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절대 방충망은 열지 않습니다. 이거 방충망 열어놓고 나갔다가 바람 불어가지고 이게 바깥으로 넘어지면 진짜 큰일이거든요. 자, 이렇게 올려놨는데도 조금 기우뚱기우뚱하죠. 이럴 때는 이 창 있잖아요. 이 샤시를 밀어가지고 이 틈새 선반을 꽉 잡아주도록 합니다. 틈새 선반을 먼저 벽 쪽으로 밀착을 시키세요. 그리고 이 창문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 틈새 선반을 고정을 시켜줍니다. 저희 집은 이중창이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이 2개, 또 고정되어 있는 창문이 2개입니다. 이 창문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렇게 저쪽에도 벽에 밀착이 되어 있고 이쪽에도 샤시에 딱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3월부터 한 12월까지는 노숙을 시키는데요. 방충망이 밖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한여름에도 따로 차광을 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이 건물 외벽보다 이 창틀이 안쪽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햇볕이라든가 가볍게 내리는 부슬비 정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맞춰주거든요. 그리고 또 요 방충망이 있어서 좀 차광 효과도 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비가 안으로 들이친다 그러면은 요 창문을 좀 닫아줍니다. 이렇게 닫아가지고 비도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창문을 닫아주고, 또 비바람이 불면 불안하잖아요. 이 틈새 선반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닫아가지고 이 틈새 선반이 혹시나 강풍에 쓰러지더라도 여기에 기댈 수 있게 이렇게 문을 닫아줍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틈새 선반을 뭐 2년 3년 썼더니 무너졌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 안이 그렇게 뜨거운가요? 이 건물보다 안쪽에 있잖아요, 창틀이. 이 플라스틱 제품이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집이 뜨거운가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저는 뭐 2, 3년 쓰고 그렇게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거 얼마 안 하잖아요. 뭐 5,000원, 10,000원 밖에 안 하는데 뭐 잠깐 뭐 2, 3년 쓰더라도 그 정도 투자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거리대 생활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난간이 있지만 거리대는 걸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주로 밖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갑자기 뭐 비바람이 분다고 해서 어느 집으로 뛰쳐가서 그 하우스를 덮어주고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타지에 나가 있을 때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베란다 안에서만 다육이를 키우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공간들조차 아까워서 제가 이렇게 틈새 선반을 이용을 해서 노숙을 시키고 있는 거랍니다. 깡 노숙은 아니죠. 반 노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햇빛이 절반만 들어오죠? 요 정도 들어옵니다. 아, 또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이 뜨거운 햇볕에 이 플라스틱 틈새 선반 놓고 사용하면 환경 호르몬 나오지 않냐, 그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잠자는 매트리스 있잖아요. 매트리스에는 라돈이 나옵니다. 마사 안 쓰시는 분 있죠? 마사에 라돈이 검출된다. 그래서 마사도 안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잠을 자는 그 매트리스에서 새벽 시간대 특히 라돈이 엄청 뿜어져 나옵니다. 그 수치가 우리가 기준치 이상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지, 기준치이거나 기준치 미달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지, 모든 매트리스에서는 라돈이 뿜어져 나옵니다. 우리가 그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고 누워서 뒹굴고 숨을 쉬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3번 양치하잖아요. 치약 미세 플라스틱으로 우리가 양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미세 플라스틱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이런 환경 호르몬 이런 걸 따지자고 한다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자, 아무튼 저는 이렇게 쏟아지는 햇빛들이 아까워서 이렇게 틈새 선반을 올려놓고 노숙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제가 바닥에 내려놨던 다육이들 다시 하나씩 눈 맞춤하면서 하엽 정리도 하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거치를 해놓고 다육이를 하나씩 올려보도록 할게요. 요 화분 먼저 올라가 볼까요? 요 화분들은 다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하고 있는 봄플라워 화분들인데, 요거는 제가 초보 때부터 하나 둘씩 그렇게 수집하듯이 사모았던 화분들이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너무 예쁘거든요. 제 스타일의 화분이었어요. 시리즈별로 하나씩 사모았던 애착이 가는 그런 화분이랍니다. 자, 요거는 립스틱이고요. 이렇게 지금 완전 초록초록하죠. 햇빛을 3달 동안 못 봤잖아요. 햇빛을. 그래서 이렇게 초록초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프리티입니다. 작년에 좀 꼬집어줬더니 꼬집었던 자리에서는 자구들이 하나 정도씩 밖에 안 나왔거든요. 자구가 하나가 나오면 도루묵이죠. 근데 얼굴은 굉장히 통통해졌어요. 지금 막 목대가 나와가지고 너무 안 예쁘긴 한데 요것도 좀 조만간 다시 또 예쁘게 앉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스팅이라는 다육이고요.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초록초록하냐. 완전 지금 뭐 누가 보면 여름인 줄 알겠어. 꽃대가 엄청 높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꽃대 제거했습니다. 스팅. 아, 요거는 또 다른 화분이죠. 요거는 화이트 스노우라고 하는 다육입니다. 요거는 한 2포트 합식했던 걸로 기억해요. 요거는 핑크 스텔라. 요것도 2포트 합식했던 것 같거든요. 이게 물 들면 진짜 예쁜데 물이 안 들었어. 핑크 스텔라. 요 다육이는 에스페로입니다. 요것도 합식. 요거 얼굴 하나를 좀 따로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2개만 놔두고 하나는 좀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요 다육이는 피어리스라고 합니다. 요거 합식인데 제가 작년에 웃자라 가지고 적심을 했더니 얼굴이 적심한 데서 이렇게 2개가 나왔고요. 여기서도 적심했는데 자구가 3개가 나왔어요. 오, 엄청 풍성해졌어. 자, 요거는 뭐지? 샤인 마리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분이 좁은 것도 같고 화분 옮겨줘야겠죠. 자, 다음은 샤넬 젤리고요. 요것도 좀 다른 화분이죠. 요것도 행복한 꽃그룹 봄플라워 화분입니다. 이게 3개를 합식한 걸 거예요. 하나 그리고 요게 원래 같은 몸이었는데 분리를 시켰어요. 이 미니트롬도 지금 안쪽에서 자구가 엄청 나오고 있는데 치마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얘도 분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화분이 이제 좁아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화분을 2개로 쪼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희상. 완전 초록초록해. 이것도 물들면 예쁘던데. 이렇게 풀밭에 뱀이 한 마리 있습니다. 희성. 누다 안 가지고 계시는 분 없죠? 누다가 얼굴이 지멋대로입니다. 아주 그냥. 수영이 너무 안 예뻐. 요거는 마르쉘이라고 하는 다육이고요. 하엽. 하엽이 좀 있네. 이렇게 하엽 정리하고 올려줍니다. 이렇게 5개씩 들어가니까 너무 예쁘죠? 로즈 윙이라고 하는 다육이입니다. 이거는 한 몸이고요. 지금 꽃대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톱시톱입니다. 특엽 옥접이라고도 하죠. 제가 요거는 처음에 외두를 데려와가지고 자구가 하나 나오고 요것들은 잎꽂이 애들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또 자구가 나온 건데 엄청 나죠. 근데 입장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햇빛을 못 보다 보니까 그렇게 뭐 눈에 띄는 성장은 안 합니다. 요 뒤에도 이렇게 이거를 입장을 좀 떼어줘도 될 것 같은데 요런 큰 입장들을 좀 떼어주면 자구가 빨리 자랄 텐데 좀 떼어줄까요? 나중에 흑수정 로즈 요것도 얼굴 3개만 놔두고 하나는 분리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멀로입니다. 멀로인데 요런 모습을 하고 있죠. 이 멀로도 지금 얼굴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 작은 얼굴들 서로 합식해서 조그만한 화분에 심어줄 거고요. 요 얼굴도 하나 화분 따로 주고 하나 멀로는 또 나중에 누가 또 다육이 키워보고 싶다고 하면
선물용으로 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잘리나도 제가 이거 말고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요 로잘리나도 지금 얼굴이 너무 커져가지고 요거 하나만 놔두고 저 뒤에 자구들은 저희 시골집 밭에 갔다가 심어주려고 합니다. 좀 사이즈 좀 키우라고. 햇빛을 너무 못 봐가지고 요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요 화분도 행복한 꽃그릇 명플라워 화분입니다. 요거는 조금 더 사이즈가 커요. 이렇게 또 창틀에 다육이 아파트가 한 채 또 들어왔습니다. 입주 다 했고요. 여기는 그래도 이제 자연광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육이들이 좀 예쁘게 물도 들어요. 겨울 동안 베란다 안쪽에서 너무 못 낮았는데 조만간 예뻐질 것 같습니다. 좀 예뻐지면 제가 얼굴 분리해주기로 계획했던 애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 분리해가지고 따로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베란다 안쪽에 창틀에서 이 공간을 이용해서 여기서 다육이 반노숙시킬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보통은 이 창틀에다가 이 햇볕이 아까워서 여기다만 뭐 2열로 쭉 세워놓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직 공간을 활용을 하면 더 많은 다육이들에게 햇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창틀에서 다육이들 뭐 별도의 차광막 없이 비가림막 없이 이렇게 노숙시키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